네. 자, 빨리 좀 합시다. 그 다음에는 어디 보냐면요. 84페이지 펴보세요. 문화변동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문화변동과 전통문화, 문화변동, 문화변동에 대해서 볼게요. 아니, 64. 84. 얘들아, 졸업식 날 어디 갔어? 어디서 놀았어? 코코 갔어요? 엄마하고요? 아빠하고요. 또 친구들끼리 놀러 안 갔어요? 홍대 가야지. 홍대 안 가? 홍대 안 가? 의정부에 있었어요? 너희들은 뭐 시험 끝나고 노래방도 가고 뭐 많이들 놀러 다니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놀이문화도 막 변하겠죠? 선생님들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빵집 가서 빵집 먹고 집에 가는데. 선생님은 시험 끝나면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빵집 가서 빵집 먹고 집에 갔다니까. 뭐 할 게 없어. 딱지치기를 한다고? 나이가 몇 개인데 야, 그거 좀 심하지 않니? 야, 문화는 변하는 게 맞죠. 문화는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문화는 변하는데 그러면 문화가 변하는 데 있어서 왜 문화가 변하냐? 문화가 변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인은 뭐냐? 중요한 원인은 뭐냐를 살펴봐야 돼. 그치? 그 원인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 하나는요. 보통 이제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나면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해서 문화가 변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문화와는 접촉을 안 했는데 그냥 내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문화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내부에서 변하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변화, 그 다음에 외재적 요인. 이거는 이제 문화와 문화가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한 거죠.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발명과 발견. 여러분, 전구는 누가 발명했어요? 전구 발명한 사람 누구지? 전구. 에디슨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발명한 거예요. 외부하고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발명은 원래 없었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창조한 거죠. 그리고 발견은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못 찾았던 거예요. 못 찾았다가 밝혀낸 거죠. 밝혀내거나 찾아낸 거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발견. 자, 어제도 물어봤는데 이거 틀린 사람도 되게 많던데. 전기. 이 반이 좀 더 똑똑한 반이구나. 맞아, 발견이죠. 전기 에너지잖아. 에너지, 그렇지? 전구는 발명이에요. 전구는 발명이지. 이것도 또 틀린 사람이 있던데. 비타민. 오늘 엄마가 학원 가기 전에 2알 줬어요. 만든 거잖아요. 비타민은 발견. 영양소죠. 육고기를 먹어도 얻을 수 있고 물고기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태양의 흑점, 검은 점, 천체 만환경이 발명돼서 밝혀낸 거잖아. 그렇지? 공룡의 화석 발견.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구분하는 거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나옵니다. 무조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외부의 요인, 외재적 요인은 문화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접촉이라고 하죠. 접촉. 또는 교과서는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전파. 전해졌다는 거야. 직접 전파라는 게 있고 간접 전파라는 게 있는데 직접 전파는 사람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학생들 이제 대학교 가면 뭐 고등학교 때도 있긴 하겠지만 미니스커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효리. 그럼 그전에는 미니스커트 안 입었어? 우리나라에 최초로 미니스커트 입은 건 미니스커트가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건데 서양 건데 1970년대 우리나라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 위문차 이 공연을 많이 다녔는데 한 우리나라 여 가수분이 미국에 공연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공항에 내리는데 어머머 세상에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가서 그 짧은 치마를 사가지고 입고 오신 거야.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입니다. 가수 윤복희 씨라고. 지금은 할머니시고요. 아무튼 사람에 의한 전파. 우리나라 미니스커트는 사람에 의해서.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 종교 전파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도 서양 종교들이 선교사에서 많이 전파됐죠. 가톨릭 교회, 기독교회, 개신교회 등등등. 선생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둘 다 미션 스쿨.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나 대학교나 다 같은 분이셨어요. 선교사 원조드라는 분이 많이 나오는데 선교사. 근데 우리나라는 야구하죠. 야구라는 그 게임 알죠? 선교사가 전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야구. 이것도 사람에 의한 점. 간격은 뭐냐면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매개체. 매체 또는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류 열풍 같은 경우, 우리나라 한류, K컬처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뭐야? 유튜브 또는 뭐 오징어 게임, OTT라는 OTT 플랫폼에서 이제 알려지는 거 아니겠어? 그게 매체죠. 매체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되게 되고 오늘날은 대부분 요거라고 봐야죠. 자,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는 쉬워. 왜냐? 자극전파라는 게 있어요. 자극전파.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극받은 거야.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에 자극을 준 거야. 자극을 줬는데 고유 문화가 그 외래 문화에 자극을 받아서 고유 문화가 변한 거야. 재창조된 거죠. 고유 문화가 더 발전적으로 창조된 거야. 그래서 이걸 좀 교과서는 이렇게 표현해. 외부 문화로부터 좋은 부분을 딱 본딴 거야. 모방. 그걸 아이디어를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용해서 원래 우리 문화를 좀 더 발전적으로 바꿔낸 거죠. 자극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쉬워. 얘는 사례가 딱 하나야. 그냥 이건 무조건 나오면 이거 찍으면 돼. 그냥 자극전파로. 바로 문자가 있다. 문자 있죠. 문자. 신라 시대에 사용했던 이두문자라는 게 있대요. 그 이두문자는 신라의 원시 문자가 중국의 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랍니다. 그래서 문자 얘기 나오면요, 다 자극전파로 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요인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변동의 결과를 봐야죠. 변화된 결과, 문화가 변화된 결과의 양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 접촉에 의한 변화, 요걸 좀 주목해서 봐야 돼. 그래서 요걸 접변이라고 해요. 접변. 그래서 문화 접변이라고 하면, 자, 이거 언니 오빠를 수능 때 많이 하는 건데, 문화 접변이라고 하면 요걸 찾으면 안 돼요. 접변이니까 변한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말할 요 세 가지를 보는 거지. 문화 접변의 원이라면 이게 맞지만 문화 접변의 양상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엄하게 막 무슨 전파 찾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문화가 접촉해서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띄었냐면 크게 세 가지 양상이 띄었어요. 자, 어떤 양상이냐면 접변의 양상은 크게 동화가 있어요. 동화는요, 외래 문화와 고유 문화가 만나가지고 외래 문화화 되거나 아니면 외래 문화가 고유 문화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걸로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가 이런 거죠. 뭐가 있냐면 좀 안 좋은 거죠. 식민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원주민을 문화를 없애고 자기 문화로 만드는, 흔히 이거를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해요. 강제적 문화 접변. 그러니까 아까 그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그곳에 이 서구, 이 스페인과 이 포르투갈 이쪽 애들이 자기 종교, 자기 언어, 자기 문화를 이식했죠. 그리고 원주민 문화를 없애버린 거죠. 동화입니다. 동화. 한쪽으로 이렇게 흡수돼 버리는 거죠.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는 표현을 써요. 강제적 문화. 또는 반대로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그냥 고유 문화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오늘날은 대부분 이거 아니겠어요? 병준, 공준. 다시 말하면 A 문화, B 문화가 만나서 둘 다 있는 거예요. A와 B가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 함께.
그러니까 미니스커트가 들어왔다고 뭐 우리 다 미니스커트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량 한복도 입고 뭐 하듯이, 그렇지? 서양의 음식 문화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햄버거만 처먹는 건 아니죠. 피자 맨날 처먹는 건 아니죠? 저희 집도 보면 뭐 이 주말에 외식 뭐 할래 그러면 뭐 피자 시키고 뭐 시키더라도 저는 족발 먹거든요. 자, 주말에 된장찌개는 좀 아니지 않니?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을까? 얘가 이제 많이 나와요. 융합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융합. 이건 뭐냐면요. A와 B가 만났는데 어머머 아예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게 새롭게 뭔가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퓨전 입자, 퓨전 문화 뭐 이런 거죠. 퓨전 문화. 퓨전 문화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퓨전 문화가 이제 음식 문화가 많죠. 음식 문화가. 김치버거 들어봤어요? 김치버거 먹어봤어요? 맛 없을 것 같죠? 왜? 햄버거에 김치를 쳐봤어. 맛있을까? 맛있을까? 얘들아 이거 어디 나라 음식이야 이거? 정체성 애매하죠? 이런 게 새롭게 뭔가 새롭게 뭔가 재창조되는 걸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융합. 언니 오빠들 수능 문제에는 이런 거 나왔어요. 간다라 미술. 이게 뭐예요? 간다라 미술. 섞인 거. 간다라는 미술. 간다라는 인도의 한 지방이에요. 거기에 지방인데 그 지방은 특히 불교 유적지가 많대요. 그리고 불교 미술인데 부처님 뭐 미술이 복합적이니까 조각도 미술의 한 부분이잖아. 부처님 조각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얼굴 생김새가 좀 이상한 거야. 봤더니 서양인 저쪽 유럽 계통 얼굴. 알았어요? 코가 이따만하고. 그러니까 저 지방에 특히 불상들이 그렇대. 봤더니 저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인도 침략하면서 그쪽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원래 불교 문화와 섞여가지고 그런 좀 창조적인 다른 불상의 모습을 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언니 오빠들 수능 문제 몇 번 됐어요. 자, 보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84페이지 아래 쫙 있는 겁니다. 한 장 볼까요? 너희 반은 좀 보자. 저거. 이건 풀지는 않을 건데 이게 어렵게 나왔어요. 수능 문제. 너희는 대비해야 돼. 92페이지 가봐. 92페이지 11번 봐. 이게 언니 오빠들 사회문화에서 요쪽 파트 문제거든요. 뭔가 좀 무슨 뭐 이상하죠. 92페이지 11번. 어렵진 않아요. ABC 각국의 문화 요소가 전파되어 문화 변동이 발생한 결과다. 그럼 결과니까 이쪽이죠. 동화병종 융합의 하나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후를 좀 잘 보시고 뭐가 있고 없어지고 뭐 새롭게 뭐가 만들어지고 하는 그 과정들이 쫙 설명이 되는 건데 나중에 풀어보세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네, 천천히.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계속 갈게요. 85페이지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전통문화 얘기 빨리 하겠습니다. 선생님, 전통문화가 뭐예요? 자, 전통문화란 첫 줄에 과거로부터 쭉 전해 내려온 우리의 고유한 문화인데 중요한 건 밑줄 그어볼까? 전통문화는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중요해요. 중간에 끊기면 전통문화 아니에요. 중간에 소멸되거나 중간에 없어져 버리면 그건 전통문화가 아니에요. 전통문화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야 전통문화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쭉 끊임없이 이어져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 왜 없어졌을까? 왜 안 이어지고 또 어떤 건 왜 계속 이어졌을까? 초den처럼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처럼. 그 식민지여가 없어지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물어보는 어떤 사건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왜 없어졌을까? 뭐 식민지 아니었어도 우리가 옛날에 문화가 별로여서. 그렇지 그걸 좀 예쁘게 말 다듬어 봐. 별로였다는 건 뭐야? 문화가 너무 그렇죠. 별로 우리한테 뭐야? 별로 이렇게 막 안 준 불필요. 맞아. 유용성이 없는 거죠. 안 좋거나 뭐 이런 거죠. 안 좋거나. 그럼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 뭐야? 우리한테 유용한 거죠. 굉장히 유용한 거죠. 굉장히 우리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여러분 할머니들이 여러분한테 이럴 거면 혼자 와서 손녀 우리 손녀 손자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진지하게 할머니. 야 옛날 같으면 시집장가 갔을 텐데 막 너희한테 그런 거야. 와 징그러워라 무슨 시집장가요. 근데 옛날에 태어났으면 너희 시집장가 갔죠. 근데 옛날에 그거 알아요? 사대부 양반집들이 이렇게 정략 결혼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막 아기 때 막 미리 결혼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15, 16살 시집장가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이런 경우가 있나 봐. 이렇게 뭐 이렇게 비실비실한 신랑이 몇 년 살다가 죽어. 난 20살이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양반 가문에서는 자 되게 그런 걸 격식을 따지다 보니 이 여자한테 뭘 강요해? 평생 혼자 과부로 늙어 죽어라. 수저를 강요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생각이 안타깝잖아. 20살밖에 안 되는데 혼자 살아? 그래가지고 암암리에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몰래 이렇게 도망가겠다. 대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몰래 도망가는 거야. 몰래. 그래서 뭐 이런 데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늘 집단속, 문단속은 내가 하마. 이게 신호래 신호. 그게 밤에 몰래 여기 보자에 서고 도망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도망갔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여자들이 도망을 어디로 갔을까? 친정으로? 안 돼. 친정 가도 안 되죠. 안 돼요. 친정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상 도망을 가서 어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랬대요. 이들이 이제 그 밤에 야밤도주에서 새벽 마을 어귀 같은데 딱 서 있대요. 서 있다가 자 여학생들 안 믿기겠지만 지나가는 남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쫓아가는 거야. 이게 암암리에 이제 날 거둬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대요. 너 혹시 암행어사 아니야? 암행어사 들어는 봤죠? 이분이 뭐야? 공무원이잖아. 감찰 공무원이거든. 근데 이분이 주로 자기 신분이 탄로날까봐 언제 움직였냐면 고을을 돌아다닐 때 암행 밤에 새벽에. 그래서 이 과부가 운 좋으면 누굴 만나? 그렇죠. 암행어사를 막 엘리트잖아. 엘리트. 우와 팔자 피는. 그러면 속으로 아싸 이러고 가시겠대. 그러다 재수 없으면 밤새 술 처먹은 돌쇠를 만날 수도 있지. 밤새 술 처먹고 해롱해롱한 돌쇠를 만났어. 인생 조졌어. 이러고 가시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진짜. 없어져야죠. 자, 전통문화에서 이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앞으로는 이게 계속 이 문화가 계속 있으라는 보장은 없죠. 뭐 당연히 유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거 우리가 계승이라고 하죠. 계승. 그러면 이제 우리도 좋은 문화들은 계승시켜야 되는데 똑같이는 아니겠죠. 한글도 초창기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다듬어지고 쓸데없는 뭐 모음자나 이런 거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계승돼야 되냐? 발전적, 그거를 창조적 계승. 창조라는 꼭 들어가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계승시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다요. 자, 그래서 85페이지 맨 위에 전통문화 의미는 밑줄 그어놓고 한 사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공유되어 온 전승되어 온 생활 양식 중간에 소멸, 단절되면 안 된다라는 걸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이라고 나오죠. 그 의미 두 번째로만 밑줄. 전통문화를 재구성하여 재창조하면서 계승돼야 된다. 그러니까 재창조란 말을 쉽게 풀었으면 발전적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발전적이라는 게 뭐 외래 문화의 영향도 받고 외래 문화의 장점도 수용하고 뭐 이러면서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됐어요? 나머지는 안 봐도 여러분 다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자, 이 파트도 이런 게 수능 문제. 90페이지 가보시면요. 2번이나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수능 대표 문제입니다. 네. 수능 대표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온다. 넘어가 94페이지 갈게요, 여러분. 자, 문화의 이해태도. 여기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문화의 이해태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문화의 이해태도. 자, 여러분이 아까 뭐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하고 문화 접촉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외래 문화와 많이 우리는 접할 기회가 많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 그 문화를 접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겠냐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적절한 태도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바람직한 태도가 있고 바람직한 태도.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문화는 평가질하면 안 돼요. 평가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평가질을 안 해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질한다는 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없이 여기고 후자 이러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서 좋으면 맹목적으로 좋아 이런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문화 절대주의적 관점으로 말을 어려운데 문화 절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주의라는 말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잣대를 딱 갖다 대고 그걸 딱 기준 삼아서 평가질하는 거. 문화는 평가질하면 안 되죠. 문화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환경에서 살아온 하나의 고유한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뭐 얘를 기준해서 넌 후져, 넌 구려, 존경해요 뭐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태도는 나왔네.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 상대주의.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문화를 이해하는 거. 선생님이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복학을 딱 하고 이제 외국인 친구랑 사귀어볼까 싶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너희 학교 가면 같은 과에도 외국인도 막 유학생도 되게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만큼 발전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많이 다녀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외국은 어떻게 만나? 만날 기회가 방법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학교에는 그때 어학당, 한국어 배우려는 한국어 어학당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학당에 있는 대학이 몇 개 없었어. 그래서 어학당에 가면 외국인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서로 이제 언어 교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갔어. 물론 목적은 외국인 여학생만 만나보려고 만나기는 개뿔 90km 나가는 호주 새끼를 만났네.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술도 같이 먹고 애가 성격이 너무 좋아. 서글서글해가지고 그 얘가 어떤 문화에 어떤 그게 없어.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막 배우려고. 어느 날 우리 집에 엄마가 식사 그러니까 밥 준다고 해서 한번 데리고 왔어. 얘가 이제 우리 엄마를 봤는데 이제 서양식 인사를 한 거야. 우리 엄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라고. 너희 과에 갔더니 아주 잘생긴 프랑스 애가 반갑다고 볼뽀뽀를 했어. 볼뽀뽀를 했다는 말이야. 너 어떨 거야? 싫어?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야? 죽여 너 이 새끼야. 뭐 이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고해할 거야? 그렇게 충격 먹을 거야. 뭐야 너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 안 그래? 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이 새끼 상상을 안 해봐. 상상하지 마. 너한테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됐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어떤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뻔하네요. 그냥 차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어떤 문화를 있는 그대로 또 그들의 입장에서 그 문화의 입장에서 그 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게 상대주의라고 봐. 다 했어. 그런데 그러면 절대주의는 뭐가 있냐?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준 아까 평가라고 했죠. 하나 기준을 세운대. 우리 짱, 우리 문화가 짱,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문화 자법. 자기 문화가 제일 좋아. 그리고 남의 문화는 다 인정 안 하는 거야. 다 구려. 이게 이제 대표로 중화 사상. 중국 애들이 그러죠. 중국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자기 문화를 다 비켰대. 황당하지 않아? 세계의 모든 문화는 지를 다 베낀 거래. 자기들이 문화의 어떤 뿌리라고 막 얘기해. 얘는 과거 지도에도 봐도 나와요. 지네 세계지도를 그린다시고 그러는데 중국을 센터에 딱 박아놓고 세상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지네 땅이 더 커. 이따위 지도를 그렸습니다. 중화. 이 중이 중국이 아니죠? 가운데 중. 화가 중국이야. 세상의 지네가 중국이라는 아주 골때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건 구려, 우리 건 열나 구려. 니네 게 짱이야, 니네 게 짱이야. 문화 사대주의. 우리 건 구려, 우리 건 개구려, 너희 게 짱이야. 맹목적으로 다른 문화를 추종하는 현상.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대가 강했던 시대가 있죠. 언제? 조선시대,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우리는 작은 중국이야. 쪽팔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는 작은 중국이야 이렇단 말이야. 우리는 작은 중국이야. 우리도 지도 그렸어요. 세계 지도. 가운데 센터 형님 국가 중국 그려놓고 옆에다 우리도 인따만 그려놨죠. 우리가 거의 유럽만 해. 우리가 유럽만. 이게 그런 이런 황당한 지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4대. 선생님 그러면 결론 나왔네요. 우리는 상대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면 되겠네. 맞아. 그런데 하나야. 주의할 게 있어. 이건 경계해야 돼. 극단적 상대주의는 경계하라고 해요. 극단적 상대주의가 뭐냐면요. 자, 있는 그대로 인정할게. 근데 막 이거 인정할 수 있어?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아마존의 원시 부족이 여전히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어. 와, 내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을 만나러 갔는데, 와, 갑자기 나한테 막 음식을 막 대접을 하고 막 잘해주고 옷도 예쁜 거 입혀주더니 어느 날 갖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가마솥에 날 쳐놓았어. 그리고 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슬람 종교 율법에 의해 여성들의 어떤 그 강한 규율을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다 보니 여성들에게 어떤 그 차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강요하는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걸 저항하거나 그것의 모순을 지적하는 여자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명예살인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런 게 남아 있답니다. 그러면 그래 이거 너희 거잖아. 너희 종교고 너희의 어떤 관습이고 알았어.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왜? 근데 이런 거 이거는 뭐가 문제죠? 모든 문화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근데 기본적으로 문화라는 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 있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있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대요. 보편적 가치. 뭐 예를 들면 뭐냐?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 아니 왜 여성이라고 차별해? 왜 여성이라고 차별하냔 말이야. 이러한 가치들은 모든 문화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런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는 우리가 과연 그 문화를 좋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 상대주의라는 건 바로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보편적 가치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 맹목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태도를 극단적 상대주의.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이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자, 책 보세요. 책 봐서 95페이지 2번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별표. 이거 나와요, 여러분. 꼭 나옵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란 말 꼭 별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편윤리는 방금 얘기했죠?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 밑줄 봐. 보편윤리의 의미에 있잖아, 의미는 됐고, 그 밑에 보편윤리의 필요성의 첫 줄에 밑줄.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윤리 상대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 문장 한번 읽으세요. 자, 이 말이 뭔지 누구 설명 좀 해줘요. 이 말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얘는 문해력이 거의 이제 고3 수준이야. 이게 무슨 말 같아? 문화 상대주의가 윤리 상대주의가 되면 안 돼. 뭔 말이야 이거? 그러면 이거죠. 문화 상대주의는 뭐를 경계해야 돼?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 극단적 상대주의라는 건 뭘 무시하는 거야?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보편적 가치를 사회에 어때? 사회 규범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지. 그게 윤리라는 거야. 그러면 윤리에 있어서 윤리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보편적 윤리를 지향해 가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윤리가 상대적이면 어때? 윤리가 상대적이면 각 나라마다 지네 멋대로 윤리 규범을 막 만들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안 되지. 그래서 정리하면 문화 상대주의는 보편 윤리를 따라해. 알았습니까? 문화 상대주의는 무슨 윤리? 보편 윤리를 따라해. 보편 윤리란 뭐다? 인류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가치들. 알았어요? 이건 상대적이지 않죠. 이건 상대적이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보편적이란 말이 바로 뭐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거야. 알았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옆에 보편적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여기도 시험 문제에 101페이지 가보죠. 101페이지 7번, 8번 다 수능 문제.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상하게 수능 언니 오빠들 수능 문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막 순서도 뭐 표를 만들어서 자꾸 엄하게 막 문제를 쥐어짜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변별로 주려다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뭐 순서도 문제 같은 걸 막 갖다 내서 좀 짜증이 나요. 자, 104페이지 와볼게요. 다문화 사회. 자,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다문화 사회가 뭔지는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 사는 게 다문화. 우리도 다문화 사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문화 사회 된 지 오래됐어요. 자, 그리고 다문화 사회가 된 뭐 여러 가지 뭐 영향은 있겠죠. 많이 있는데 뭐 세계화, 뭐 다양한 문화 교류, 뭐 교통통신의 발달 이런 거 외우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의 주요 양상을 보면 좀 달라요. 미국도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인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미국은 이민자들이 막 모여서 다문화가 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5,0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많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밑줄 그어봐. 우리나라의 다문화의 경향성은요. 주된 다문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바로 이주 노동자. 다시 말하면 단순 뭐 1, 2년 일하러 온 게 아니라 장기 체류 노동자 5년, 10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착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또 이 서울에 가면 대림동 가 대림동 저쪽에 구로 대림동이라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가보세요. 오늘은 안 같아요. 거기 다 어느 분들이에요? 중국 계통. 중국인들도 있고 중국 조선족. 우리 동포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성촌을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거기 무서워요. 그 밤에 되게 되게 영화 막 그 여기 옛날에 그 무슨 영화 마동석 나오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데죠. 거기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도 다문화가 된 주된 원인 하나가 바로 뭐야? 국제교육. 다문화 가정이 많아졌어요.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경우. 봐봐. 걔는 뭐라고 봐야 돼? 조나단. 요즘에 있죠, 걔 조나단. 걔는 뭐지? 걔는 여기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아예 부모가 어디 사람이야? 콩고인가 그렇죠? 아예 일로 와서 여기서 그냥 뿌리 대고 사는 거지. 요즘에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얘는 혼혈도 아니야. 혼혈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외국인이지. 근데 여기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한국화된 거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 근데 조나단 봐봐. 어때? 거의 하나의 엔터테이너가 됐잖아. 그렇지? 하나의 한 축이 된 거야. 얘는 그냥. 얘는 정말 시대를 잘 만난 것 같아. 그전에는 뭐 얘 같은 애가 없었겠어? 많았어 옛날에도. 근데 야 조나단 걔는 시대를 너무 잘 만났지. 말도 걔 잘하더만. 자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 그러면 우리는 다문화가 된 주요 배경들이 이런 경우야. 그러면 우리는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그럼 우리 다문화 사회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 안에서 다양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시험에서 그거 물어보긴 하는데 두 개만 알면 돼요. 자 밑에 보세요. 다문화 사회가 됐을 때 장점 2번만 밑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결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쪽수를 채우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 거기도 2번 밑줄. 편견, 인권 침해, 외국인 범죄 증가한다. 이런 거 있죠. 너희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막 그 혼혈 자녀들이 같은 학급에 있으면 막 놀리고 막 그랬던 거.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죠. 우리 아픈 역사가 뭐? 우리가 6.25 전쟁 겪으면서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해 있고 여전히 주둔해 있다 보니 주한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혼혈 아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주한 미군들이 여기 살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야? 자식하고 엄마만 남는 거지. 그 중에 특히 이제 흑인 혼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국에 버려지는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걔는 외모는 완전 흑인이지만 영어 못하지. 걔네들한테 이제 과거에 되게 차별도 많이 하고 막 놀리고 막 이랬던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여전히 남아있어. 최근에 또 그런 실험도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 어떤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어떠냐면 그 실험을 했어요. 지하철에서 그 동남아 여자와 백인 여자가 동시에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길을 좀 물어봤는데 상대적으로 동남아 여성에 대한 친절도가 백인 여성에 대한 친절도보다 훨씬 못 미쳤다. 외변하거나 지나치거나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 은유에 잡혀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걸 잘 이끌어가게 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의 방향성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 페이지 올라가 보세요. 별표하세요. 용광로 정책, 그 다음에 샐러드볼 정책. 용광로 정책은 뭐냐면요, 용광로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거야. 언용과를 수능 사회문화책에는 용광로 모델이라고 하고, 이거를 동화 정책이라고 말해요. 책이 좀 이상하다. 원래 동화 정책이 많고 용광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많은데, 용광로라는 건 뭐냐면요, 보글보글 끄는, 알죠? 여기다가 다양한 물질을 넣어, 이질적인 다양한 물질을 넣어도 어떻게 돼? 그냥 섞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동화 정책은 이거야. 너 들어왔어? 우리나라의 동화돼, 우리 문화에 녹아, 우리나라화돼, 우리 문화에 동화돼, 흡수돼야 이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래 여기 살고 싶어? 너 우리 문화 다 받아줘요. 너 읽고 주장하면 안 돼. 이러한 정책이 동화 정책. 동화 정책. 그러니까 이 동화 정책을 쓰는 나라들이 있죠.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동화 정책. 일본은 골때리게 이민자를 받죠. 일본도 지금 인구 절벽이어서 이주민을 받아서 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얘네는 선별적 귀화를 합니다. 특히 문화적 이주감이 적고 일본에 되게 호의적인 나라들한테는 이민 그 귀화를 되게 쉽게 허용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교포예요. 벌써 일본에 거주해서 뭐 안타깝지만 식민지 시대부터 건너가서 벌써 세대를 한 서너 세대 거쳐왔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서너 세대 거치면서 일본 같은 뭐 동양인이고 같은 문화권이고 하니까 전혀 일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래 제일 교포들을 빨리 귀화시키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대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본 제일 교포 한 4세 5세 정도 뭐 넘어가면요 거의 80% 이상 귀화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혹시? 이거 여러분 보면 아마 미쳐버리고 환장할 거야. 조선인 1세대 2세대는 거의 귀화 안 합니다. 왜? 강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에 일본의 적대감이 많아서.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귀화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막 선생님 귀화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있어요. 근데 귀화 안 하면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외국인이야. 그러면 물어본다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인이요. 아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한국인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한국인이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어느 나라라고 물어보면 국적을 말해야죠. 한국인 그러면 이건 핏줄 개념이잖아. 그래서 자 재밌는 일이 뭐예요? 내가 국적을 선택해야 돼. 일본 사람, 일본에 있는 제일 교포들. 근데 알죠?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국적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하나가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 그래서 진짜 가정 안에 언니와 오빠는 한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인데 동생들은 북한 국적인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북한 국적인데 아빠는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외국이니까.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걔네 입장에서 국적을 갖다가 이제 얻는 개념이다. 되게 좀 슬픈 영화. 선생님 그들 보고 귀화 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강요해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뭐 먹여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용광로는 흡수되는 거고, 하나가 이제 샐러드볼. 이거는 뭐냐면 샐러드볼이 뭐예요? 샐러드가 뭐예요? 샐러드. 너희 그 뷔페 가면 음식 막 담아서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샐러드라는 거 하는 야채를 담아서 이제 먹는 건데, 그러면 샐러드는 사실상 뭐예요? 골고루 먹는 거잖아요. 골고루. 자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그려볼게요. 봐봐. 이거 뭐가 다른지 대답 좀 해봐.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있지요. 어? 저거는 별이 너무 커요. 별이 크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지금 여기 그린 거는 이제 다양한 문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가 하나 커요. 하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사대주의. 왜 이게 4대야? 정신적인. 응? 그래, 그좀 공론로 정책. 말을 좀 잘 각색을 해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여기 별, 그쵸? 이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주관을 이렇게 잡아줘. 약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주도적인 역할. 그래서 얘를 이 주류 문화라고 해요. 주류 문화. 주류 문화. 그러니까 여기는 주류 문화가 있고 여기는 주류 문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책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요 정책을 쓰는 나라는 어떤 나라야? 원래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 그 나라의 고유 문화고 그리고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형태의 문화예요. 요거는 교과서에 없는데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국수대전 모델이라고 해요. 국수대전 모델. 왜 국수라는 말을 쓰냐? 우리가 국수를 생각해봐. 국수의 메인은 면발이죠, 면. 근데 국수가 맛있으려면 국물도 맛있어야 되고 다양한 질환들이 어우러지면 더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수의 메인은 면이지. 면이 맛없으면 국수가 맛없는 거지. 아니 국수집 가가지고 야, 이 집 국수는 정말 맛있어. 면은 고무줄 같은데 야, 질환이 짱이야.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미친놈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메인이 잘 돼야 돼, 메인. 그래서 국수 대접은요 이런 형태입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문화다원주의 모델이라고 하는데 문화다원주의 정책. 말 그대로 주류 문화가 있어요.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다른 타 문화가 있는 거예요. 주변 문화가. 그래서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상생하자 이런 게 이제 국수 대접이. 교과서는 요거죠. 샐러드로. 여기는 뭐가 없어요. 주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아예 정책적으로 모든 문화를 상호 대등하게 동등한 관계로 대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이런 나라가 있어요? 대부분은 주류 문화가 있을 텐데 여기는 주류 문화가 아예 처음부터 없다라는 게 뭐예요? 굳이 꼽으면 어느 나라가 저런 걸 택할까? 겉으로는 미국 같은 나라죠. 미국은 원래 이민자의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이제 뭐 포용한다.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펼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대표적인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 한스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는 아예 정책적으로 모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민족들한테 다 이렇게 개방하고 오픈하면서 대등한 관계 문화적 차별이 없어. 법제화 있어. 법제화. 자 고생했어. 여기까지 우선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원 하고 책 바꿀 겁니다. 네.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오냐면요 113페이지까지 하면 쫙 한번 보세요. 고생했어요.